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채하! 안녕하세요. 소니쌤, 손현원 선생님입니다. 네, 물개쌤 전광은 선생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 하게 되는 거죠? 네, 수영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오늘 수영의 마지막 시간, 네. 수영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수영 선수를 한 10년 이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도 이제 수영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연대기 순으로 천천히 하나씩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네. 녹아든 네. 수영 직업 그쵸. 이야기. 네. 재밌겠네요. 체육은 소니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이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저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거기서부터. 네, 고3 때부터. 네. 고3 때 어떤 고민을 하신 거죠? 이제 수영 선수라는 이제 학생 선수를 하고 있으면요, 이제 고3 때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대학을 갈 거냐, 전문 선수로 이제 돈을 버는 전문 선수로 갈 거냐, 프로로 입단할 거냐. 네, 그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대학을 잠시 미뤄두고 이제 선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전문 선수의 길로.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네. 선택하신 거네. 진학보다는 네. 직업 쪽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양시청이라는 실업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양시청이라는 실업팀에 입단을 하게 되고, 이 실업팀에 가게 되면 그냥 예전에 수영했던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하고 이제 내 기량을 늘려가지고 고양시청이라는 소속으로 대회를 출전하게 됩니다. 네.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 네. 유지하는 거죠. 네, 그냥?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수입도 얻게 되는 그런 거.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선수 생활을? 저는 짧게 1년만 했습니다. 딱 20살 때 이제 딱 1년을 하고 바로 그만을 두게 됩니다. 1년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년만 한 이유는 너무 제 아픈 과거를 또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막상 실업팀 선수를 해보니까 다른 세상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10년 동안 체육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수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더 큰 도시로 제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좀 촌에 있다가 작은 도시에 있다가 작은 도시에 있다가 좀 큰 도시로 이동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수영 말고. 이런 다양한 네. 직업들 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신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네.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을 가는 학교를 다니는 거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 신분이지. 근데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저는 알바로 했지만 정말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영 지도자예요. 수영 지도자. 네, 수영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저는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했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수영 지도자로서. 네, 우리가 흔히 가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 수영을 가르치는 일반인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했었어요. 수영장 강사. 네, 그렇죠. 수영장에서 일하는 강사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부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높은 일반인들까지 다 가르치게 되고요. 네. 근데 그 직업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제가 수영에 대한 내공을 많이 쌓게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초급자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고급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영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부터 가르쳐야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프로 선수, 그러니까 네. 실업팀에 있으실 때까지는 네. 나의 기량을 네. 이렇게 채우는 기간이었다면 네, 그렇죠. 수영 강사 생활을 하실 때는 네. 이제 지도법에 대한 네. 역량을 또 키우는 계기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파트타이머로 해서 이제 뭐 2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만 일을 했었는데 정말 전문적인 강사님들은 수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는 스피드는 안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가르치는 거는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정말 딱딱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강사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직업이라고 하면 네, 친구들도 많이 궁금할 게 네, 페이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선수 생활을 네. 하실 때와 네. 이런 수영 강사 생활을 하실 때 혹시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선수 생활할 때가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벌 거. 수 있었고 네. 이제 수영 강사는 아무래도 파트타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파트타임의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이제 전임 강사. 네, 전임으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안 되긴 하지만 네. 근데 물론 그때는 돈을 파트타이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일을 많이 했어야 됐어서 네, 일한 만큼 번다. 네, 아무리 개인 레슨이 들어오고 해도 내가 그만큼 물속에서 많이 수업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직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수상 임명 구조원이 있어요. 네. 라이프 가드. 네, 흔히 라이프가드라고 쉽게 말하죠. 이제 이 직업 같은 경우는 저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잘 주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비록 수영장뿐만 아니라 이제 바닷가에서나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는 워터파크나 네, 이런 곳에서도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라이프 가드 활동들도 하셨는데 다른 직업들은 어떤 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수영 레슨을 이제 수영장에서 해보니까 특수한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이 필수인 네. 직업들.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았던 게 승무원이었어요. 항공 승무원. 승무원 네. 우리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네. 그런데 당연히 승무원이라면 수영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비행기가 갑자기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네.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네. 수영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수영 테스트를 그렇다고 또 모든 항공사에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항공사들 몇 군데서 메이저 항공사들에서는 이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체력 테스트, 신체 검사 이 단계에서 수영 25m를 완주를 할 수 있어야지 패스 논패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승무원이 꿈인 친구들은 네. 미리 좀 수영을 배워놓으면 그렇죠. 이게 진입 장벽이 사실 높다고 했잖아요. 수영이 네. 처음 이제 늦게 배우면 네. 그래서 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이렇게 승무원 준비할 때 굉장히 훨씬 편하죠. 네. 물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영 배워놓으면 앞으로 소개할 직업들 아니면 내 취미로서 등등이 있어서 뭐 무한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해양경찰. 해양경찰. 네, 해양경찰. 필수. 그쵸. 해양경찰도 이제 바다에서 뭐 해적들을 상대하기도 하고요. 해적들. 네, 그렇죠. 특공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물가에 있기 때문에 수영을 반드시 필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그렇죠. 네. 그 경찰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 이제 해양경찰 쪽으로 희망한다면 수영은 필수겠네요. 네, 정말 필수죠. 그리고 해양경찰은 조금 독특한 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도풀에서도 나중에는 훈련을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파도풀에서 훈련하는 네, 것도. 파도풀에서 이제 파도가 저희 캐리비안 베이 가면 파도풀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곳까지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영이
중요하고 그렇죠. 네. 능숙해야지 네.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경찰이 나왔으니까 군인도 또 있겠죠. 아, 이제 우리 그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군 해난 구조대라는 곳이 있어요. 해난 구조대. 네, 이제 줄여서 SSU라고 하는 특수부대예요. 너무 유명하죠. 네, 특수부대. 아마 그 한 방송사의 뭐 예능에서도 나왔었어요. 그죠.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물속에서 말 그대로 심해 구조대인 만큼 물속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다양한 수중 작전들을 해냅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요. 뭐 저도 자세하게는 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물속에서 뭐 잠수 관련된 일들을 네, 임무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SSU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영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아, 기본이겠죠. 네, 수영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해양 레저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해양 레저 전문가 조금 이거 네. 생소하네요. 네, 해양 레저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강이나 저수지 이런 곳에서 말 그대로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들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전문가. 또 네. 이 전문가라고 생각드니까 네. 예전에는 네. 그런 뭐 바나나 보트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점점 계속 지금은 네. 뭐 플라이 보트, 네, 플라이보트. 뭐 네,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막 그 아이언맨처럼 네, 뭐 네. 물 위에서 올라가는, 네. 그 물로켓 같은 네. 그런 활동도 있고, 이런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들을 네. 만드는 사람인 것 네.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해양 전문 좀 레저 전문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직접 지도도 해서 이제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수지나 강 같은 곳에서 즐기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해마다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기도 하고요. 발생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까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막 예전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수상 스키라든지 네. 그런 각 호수나 네. 이런 곳에 네. 많이 생겼어요. 우리 네. 가까운 뭐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도 네. 그런 이제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네. 걸 할 수 있는 장소, 수상 스키라든지 탈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그쪽에서 일하는 직업분들도 네. 수영이 꼭 필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그런 직업들은 수영을 이제 필요로, 그러니까 직업을 할 때 수영이 꼭 있어야 되는 종목들인데, 네. 수영을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그렇죠. 수영 전문 기자라든지, 네, 그렇죠. 뭐 수영 그 프로팀의 뭐 네. 재활 네, 맞습니다. 기사라든지 뭐 네. 이런 수영을 통해서 다른 직업군으로도 이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우리가 짧다 보니까 네.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네.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네. 이런저런 직업들을 알아봤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직업을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체육교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네요. 어떠신지, 체육교사에 관한 어떻게 체육교사가 됐고 또 지금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실업팀 전문 수영 선수도 했었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나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체육교사를 해야겠다, 반드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즐겁고 이제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체육교사라는 직업에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네.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제 동료 선생님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네. 행복한 직업을 네. 가졌구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연결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이번에 직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는데요. 한 5가지, 6가지, 7가지 여러 가지 있었는 직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 네,
수영과 관련된 직업 중 가장 해보고 싶은 직업이 어떤 건지 하나를 정해보고요. 그 직업을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보고 싶은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과제가 기네요. 네. 그 수영을 통해서 네.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네. 그 직업을 왜 하고 싶은지 적고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작성을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6차시 네. 수영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선생님 그 6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네. 전달해 주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번 전해 주시죠. 정말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6차시가. 네. 저 나름대로 더 준비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온라인이 아닌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또 선생님 거기서 봤어요 아는 척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럼 선생님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있기를. 네. 저는 이제 수영을 6차시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좀 수영장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네. 학교 체육에서도 수영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체육 선생님들은 네. 수영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시험 다 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교사 될 때 시험 보는데 네. 가르치기 힘들어요. 네. 공간이 없고 네. 시간이 그렇죠. 부족해서.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이 좀 갖추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생존 수업 네. 배우니까요. 네. 중고등학교에서 수영 배우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채빠! 안녕!